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예. 갈아타지 않고 검찰청을 그냥 이름을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가져온다. 이게 검찰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김용민 의원의 우려 현실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두 개의 보도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어제 있었던 검찰 자문위원들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둘째,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에서 내년 10월 출범할 중대범죄 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맞고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 김용민 의원의 우려가 될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돌아가는 상황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검찰 개혁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예기간 1년도 길다고 다들 했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끝내려면 올해 안에 공소청법이랑 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이 그래도 통과는 시켜놔야 돼요. 12월까지는. 근데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문위원장을 맡은 분이 누구냐? 한양대학교 박찬훈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큰일 나는. 아무튼 그렇게 주장했던 분인데 그래서 위원회니까 위원회 의견을 잘 모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중하는 들여다보는 지점은 어디냐면 이분이 인터뷰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늦춰서?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반기에 만약에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 검찰개혁 추진단이 법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로 넘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그 법을 우리 국회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부터 또 따져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논의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 처리는 상반기에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검찰청 폐지 1년 유예가 연장되는 수순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가 좋아하냐? 검찰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을 최대한 늦춘다. 늦추면서 검찰청을 유지하는 거다. 검찰청을 유지하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타지 않고 검찰청을 그냥 이름을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가져온다. 이게 검찰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개혁이 힘이 빠져버리면 그냥 검찰청 그대로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검찰은 원하는 것인데 이 검찰개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에게 전략을 제발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땅한 전략은 없는데 저는 지금 당과 원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알고 12월 말까지 입법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이 정부를 무시하고 입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법안 만드는 것을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를 상반기에 지금 얘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사기소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 논의를 다시 한다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사실 논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론 다 난 상태에서 정리하면 한 달 내에 다 끝납니다. 이미 법안도 다 발의해놨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세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검찰개혁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저도 이제 정부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을 해놓은 상태이고 당에게도 전략을 만들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모임을 지금 만들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그 의원 모임에서 검찰개혁 흐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저희가 별도의 필요한 뭐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법안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국회 내에서도 별도의 움직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전략을 좀 세워줘야 아니, 돼요. 하여튼 뭐 그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법개혁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당에서 3대 개혁 추진하는 것과도 이제 일종의 이제 연결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에 아직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예,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인 것들을 해가야 되는데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갑자기 확 돌려버리는 게 지금 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이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항상 개혁은 빨리 하자는 주의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하는데 당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줘야 돼요. 전략이.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사법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때는 그 리스크나 저쪽의 저항들을 어떻게 누르고 갈 것인지 네. 그래서 동시에 추진 가능하다 우리 역량이 라고 생각되면 동시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고요. 아 이걸 해봤더니 우리 역량상 일단은 검찰개혁에 더 집중해야 될 것 예. 같아 라고 판단되면 이쪽에 집중하거나 그런 판단을 지금 당에서 해줘야 돼요. 이제 연내에는 네. 하자라는 입장인데 또 이제 어제 재판 중지법 소위 말한 재판 예. 중지법 관련해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일종의 이견이 표출된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됐죠. 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 맞아요. 과정에서 음. 특히 사법개혁은 우리가 사법개혁 법안 지금 5개 정도 뭐 발표하고 거기 재판 소원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예.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지껏 조희대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조희대 어떡할 건데? 그리고 지기현한테는 재판 계속 맡길 네, 거야?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저희가 봉착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당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법개혁과 이 전략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사법개혁 따로 조희대에 대한 대응 따로 그렇죠. 지기현에 대한 대응 따로가 아니에요. 네. 네, 공감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 남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안 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소 제기 유지 등 필요한 경우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내년 10월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 개혁이 시행되더라도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은 말 그대로 보완하는 수사이긴 하지만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하수인을 넘어 아예 한몸이 된 검찰은 정치 보복에 바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경우 거의 모든 수사 방식이 조작과 협박에 의한 불법 수사인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소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은 확실하게 불가역적으로 완벽하게 쪼개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후원이 좀 많이 빠졌는데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